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셋이랑 같이 간호대학을 다녔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많이 다르겠죠. 나이도 다르고 가족이나 가족 구성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그리고 영어의 능력이나 교육 수준 이런 것도 다 다를 텐데요. 일단 저희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잘 맞게 좀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처했던 좀 물리적인 현실들, 저희 나이나 직장을 또 다니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또 셋이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제가 다시 너싱 스쿨에 갔을 때 제 나이가 38살이었고 큰아이, 둘째 아이가 이제 10살, 9살, 그리고 막내가 3살 이렇게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학교를 갔고요. 그 당시에도 저는 레스피레토리 테라피스트라는 아주 좋은 직업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같은 병원에서 일주일에 24시간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8시간씩 3일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유니언에서 주는 에듀케이션 베네핏으로 하루를 빼주고 그 대신 유니언에서 페이를 해주고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을 해줘서 일주일에 2번을 일을 하고 그리고 한 5일 정도를 학교를 다녔죠. 일단 너싱 스쿨은 한 3일 정도는 렉처 클래스를 하고 그리고 이틀 정도는 반드시 클리니컬 로테이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5일 정도는 학교를 가고 일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시간과 그리고 주말에는 정말 그 많은 방대한 양의 숙제와 그리고 시험이랑 퀴즈는 그냥 매주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이 상황마다 틀릴 텐데요. 한 2년에서 3년은 그렇게 정말 데디케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싱 스쿨을 다닐 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지금 가장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건강인 것 같아요. 너싱 스쿨은 정말 출석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하루라도 결석을 하면 반드시 저희 학교인 경우에는 닥터스 노트를 꼭 받아오라고 할 정도로 엄격했고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좀 잘 봐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싱 스쿨을 가려고 생각하시거나 너싱 스쿨에 프리레코짓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경우라면 정말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도 미리미리 좀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출석을 했으면 이 미국의 특히 너싱 스쿨에서는 반드시 잘렸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챙기더라도 사람은 이제 아프기 마련이고 아이들은 당연히 또 아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도움이 됐던 건 주위에 정말 친척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고요. 만일 애가 없으시다거나 지금 미혼이신 분들은 정말 최적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싱 스쿨을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좀 주위의 사람들, 특히 클리니컬 로테이션을 들어가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신이 전화를 받을 연락이 안 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비상 연락망을 좀 구축을 해 두시는 게 좀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물론 학교 수업 중이나 로테이션을 하는 중에는 정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대신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특히 남편이 있으면 남편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정말 시작하기 전에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육아든 집안일이든 좀 잘 분할을 해서 남자들은 좀 말을 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교육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실제로 널싱스쿨을 다니면서 집에 가면 정말 초조김인데 산더미 같이 설거지가 쌓여 있고 다들 또 엄마 오기만 바라고 저녁도 안 먹고 있고 이래서 정말 싸우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미리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프리레퀴짓을 이미 시작을 하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이제 90학번인데, 제가 널싱스쿨에 다시 갔을 그 2010년이죠? 2010년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에도 한국에 저희 대학에 연락을 해서 프리레퀴짓 제가 교양 과정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2개를 트랜스퍼를 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워낙 널싱 스쿨 커리큘럼이 빡세기 때문에 한두 개라도 교양 과정을 쓸데없는 것들을 이제 제할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카운슬러랑 자세하게 얘기를 좀 자주 해보시고 그리고 일단 트랜스퍼를 해와서 이밸류에이트를 받아야 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노력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학교를 정하는 것도 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아무리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어도 널싱 스쿨은 한 가지만 한 군데만 어플라이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또 학교마다 또 조금씩 프리레퀴짓이 틀려요. 그래서 그 차이나는 그 프리레퀴짓까지 꼭 더해서 저의 경우에는 보통 학교마다 프리레퀴짓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들은 것은 한 11개에서 12개 어떤 학교는 뭐 피직스를 원하는 학교도 있었고 뭐 뉴트리션을 원하는 학교도 있었고 뭐 그리고 잉글리시를 좀 하나 퍼블릭 스피치 이런 것들도 더 하기를 원하는 학교 그리고 오르게닉 케미스트리 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종합을 그 프리레퀴짓에 대해서 잘 종합을 해보셔서 좀 잘 들으셔야 나중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학교의 옵션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널싱 스쿨을 제가 가족들, 특히 애들 셋이랑 다닐 때 정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에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좀 워낙 학점을 잘 받잖아요. 학점의 귀재들이라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널싱 스쿨은 이 클리니컬 로테이션을 항상 함께 다니고 또 그룹 프로젝트가 항상 많기 때문에 친구들을 좀 잘 사귀어 두시면 여러 가지로 그리고 시험 볼 때도 그룹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첫 학기부터 좀 사람들과 살갑게 지내시고 같이 점심도 먹고 미리 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같은 그룹을 정말 2년, 3년 동안 쭉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그룹을 만드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널싱 세계가 굉장히 스몰 월드라 정말 그 친구들이 지금 제가 널싱을 병원에서 병원 쪽 일을 한 것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의 매니저가 또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의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또 그 사람들의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좀 잘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subscribe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근데 어떻게 영어를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저의 경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